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공부방의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 역시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마인셋에 보이시죠? 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장 마인셋을 올바로 심어주는 법, 교사로서 혹은 직장 상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성장 마인셋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원들에게 혹은 동료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낭독 시간입니다. 성장 마인셋을 올바로 심어주는 법. 아마도 여러분은 어른이 성장 마인셋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성장 마인셋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여길 겁니다.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와 아이들에게 전달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 연구진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성장 마인셋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살펴보시죠.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마인셋을 살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성장 마인셋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지만 그 성장 마인셋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문제가 심각하군요. 다른 연구에서는 교사들과 그 학생들의 마인셋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성장 마인셋이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전달한다는 것은 역시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자기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물론 이들 부모나 교사들이 가짜 성장 마인셋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연구진은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어른의 마인셋이 그들이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의 명시적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른의 명시적 행동. 필기하십시오. 명시적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이 정작 어른들이 머릿속에 있는 성장 마인셋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렇다면 의도와는 다른 마인셋을 실현하려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자, 의도와는 다른 마인셋을 실현하려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 놀랍지 않게도 그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부모의 칭찬은 아이의 마인셋을 형성하지요. 그런데 이 칭찬이 부모의 마인셋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장 마인셋을 가진 부모들도 자녀를 칭찬할 때는 아이의 학습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아이의 학습 과정 중요합니다. 필기하십시오. 학습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그저 자녀의 능력을
그저 자녀의 능력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자녀의 능력을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깜빡깜빡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똑똑하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이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어른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어른이 대응하는 방식.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난감하겠죠. 이 경우에. 자, 기대됩니다. 어떤 그 해결책을, 이 저자는 캐럴 드웨그는 내놓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데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대해 불안이나 우려를 표명하게 되면 중요합니다. 아이의 고정 마인셋이 강화되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려를 표명해서는 안 되는군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군요. 자, 고정 마인셋을 강화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는 아이의 실패를 보듬으려는 행동이겠지만 바로 그것이 결국 실패를 부각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성장 마인셋을 가진 부모라도 아이가 비틀거릴 때는 자녀의 자신감이나 사기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자, 6분, 7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는 자녀의 좌절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좌절을 자녀에게 성장 마인셋을 길러줄 배움의 기회로 다뤄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로. 좌절을.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좌절을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그들은 좌절의 정면으로 맞서고 자녀에게 배움을 위해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부모들은 매 순간 자녀에게 실수, 장애, 역경이